네, 정치 관련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매크로 변수도 확인해봤고 5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겠지만 또 최근에도 그렇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IPO 투자를 이어오셨던 분들 혹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투자를 이어오셨던 분들은 하반기에는 어떤 관점으로 이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L투자자문 윤도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보다 좀 선방을 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는데 IPO 쪽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시장 전반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의 IPO 시장 분위기 괜찮았나요? 네, 1분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올해 1분기에는 소위 대여급으로 불리는 큰 기업들의 성공적인 상장이 있었죠. 네. LG CNS, 서울보증보험 같은 대형 IPO가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불어넣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상장 기업 수 기준으로 보면 26개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과거 네. 평균이 한 22개 정도 됐었으니까 그때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여기서 과거라고 하면 1999년부터 2024년까지의 과거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IPO 공모 금액을 보면 1조 8,600억 정도 공모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같은 기간에 1분기 평균이 한 1조 1,000억 정도 됐었으니까 조금 큰 규모의 금액 공모가 자체도?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네. 아마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LG CNS나 서울보증보험의 공모가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경쟁률을 좀 정리를 해보면 1분기에 스펙과 코넥스를 제외하고 23개 기업의 IPO 청약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기관 수요 측 평균 경쟁률이 한 785대 1 정도 됐었고 일반 청약 평균 경쟁률이 한 708대 1 정도 됐었습니다. 네. 평균 대비 조금 낮은 수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1분기에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했죠. 불안정한 네. 요소들이 있어서 그게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로 희망 공모가 대비 확정 공모가가 상단 이상으로 정해지는 그 비율이 한 65% 정도 됐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공모가가 정해지는 프로세스를 좀 간단히 보면 네. 주관회사가 기업을 이제 실사를 하고 주식 가치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요때 주식 가치를 제시할 때 원넘버로 제시하는 건 아니고 예를 밴드를 들면 주죠, 밴드. 네, 밴드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사는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라고 제시를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이 회사는 한 15,000원 되는 것 같아, 혹은 2만 원 되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해서 그 결과를 쭉 모아서 이제 확정 공모가를 정하게 되는데 네. 그 비중이 제시했던 그 범위보다 위에 이제 확정 공모가가 정해지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게 25년 1분기에 65.2%가 그 희망 공모가의 범위보다 높게 확정 공모가가 정해졌어요. 네. 요 비율은 24년도 1분기에 100%가 다 공모가 밴드 위에 확정 공모가가 정해졌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금은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에 영향을 줄 텐데 1분기 평균 그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이 한 54.7%로 상당히 양호했다. 이 정도로 1분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목요연하게 우리 윤 대표님께서 1분기에 있었던 IPO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IPO 시장에도 트렌드라는 게 좀 있잖아요. 유행. 이런 시기 네. 때는 뭐 과거에는 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상장을 했던 네네. 2차 전지가 정말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어떤 대체적인 기업들의 트렌드가 좀 형성이 됐었을까요? 네, 1분기 IPO 기업들을 산업별로 네. 좀 들여다보면 가장 큰 특징은 IT 비중이 한 44% 정도 됐었고요. 네. 헬스케어 비중이 한 16%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인공지능 기술들, 반도체 소재,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과거 데이터나 보도 자료를 보면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 수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24년도에도 기술 특례 상장 기업 비중이 한 37.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아마도 25년도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소형 기업 IPO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형 것입니다. 기업. 네, 시장을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들을 보면 네.
25년도에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한 1,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종목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해 보면 25년도 IPO 시장은 기술 성장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미래 성장성이 좀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반기에 입성했었던 주요 기업들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볼까요? 항상 이야기했었던 게 이제 대여급 두 기업이었는데 네, 또 다른 네. 특징적인 기업 있었다면 뭐가 네. 있을까요? 1분기에 상장을 했던 그 회사들을 대형주하고 좀 중소형주로 좀 나눠서 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쪽은 LG CNS가 상장하면서 큰 이슈가 됐었죠. 상장 당시에 시가총액이 6조 원 정도로 1분기에 상장했던 회사 중에선 가장 큰 회사였고요. 네. 디지털 전환이라는 트렌드에 올라타면서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보증보험인데요. 네. 상장 시가총액이 한 2.4조 원 정도였었고 금융업계에서는 모처럼 그 시장에 들어온 회사였었습니다. 특히 금융업의 특성상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네. 시장 변동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요를 모을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쪽은 먼저 위너스라는 네. 위너스라는 배선기구 제조업체가 있는데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라는 이 친환경 테마가 부각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죠. 이 외에도 모티브링크, LK캠 같은 종목들도 상장 이후에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었습니다. 자, 상반기 IPO 종목들의 수익률 평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은 54.7%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수익률의 흐름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네, 뭐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일단 1분기 IPO 종목들의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지난해 말 부진했던 수익성이 좀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1분기 전체 IPO 평균 공모가 대비 상장 첫날 시초가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7%였고요. 종가를 감안하더라도 42.6%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초가 대비 종가가 조금 하락한 거는 여전히 투자자들이 아마도 상장 초기에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패턴이 네.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섹터별로 살펴보면 IT 섹터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IT 분야에서는 모티브링크 같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AI 기반 솔루션 기업들이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었고요. 네. 헬스케어 쪽에서는 오름 테라피텍스처럼 ADC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위너스라는 기업은 친환경 테마를 업고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300%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반면에 대형주였던 LG CNS 같은 경우에 상장 후에 다소 부진했었는데요. 좀 아쉬웠죠. 네, 요거는 대형 IPO 주식들의 특유의 그 초기의 유통 물량 부담도 좀 있었고 금리 변동성에 좀 민감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위너스, LK캠 등이 9개 종목 정도가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네. 약 5개 정도 기업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를 꼬박꼬박 IPO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상반기에 관련한 종목들을 쭉 투자해 오셨고 시초가에도 매도를 하셨다면 그래도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좀 향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5월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IPO 시장 자체도 그때 당시에 시장 흐름이 좀 좋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더 좀 흥행을 하기도 하고 시장 자체 분위기가 안 좋고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IPO 종목들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주가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당일에도 그렇고 추후에도 그렇고 맞습니다. 나타나지 않잖아요. 네. 5월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신들까요? 네, 일단 뭐 시장에 사실은 청약을 할 그 신규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네. 그러는 거라서 일단 신규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을 좀 이렇게 보면 한 10개 이상 5, 6월 달에 10개 이상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대형주로 분류되고 있는 롯데글로벌 로지스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 외에도 뷰티 브랜드 달바로 알려져 있는 달바 요새 글로벌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이 달바 글로벌도 코스피 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모 규모는 한 400억을 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 예상 시가총액이 한 6,500억에서 한 8,000억 정도 돼서 와. 중대형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5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6조에서 8조 정도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작년에 한 4.4조 원 정도가 이렇게 공모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그 5월 이후에 시장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도적인 측면인데 네. 금융 당국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보다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을 좀 확대한다든지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책임을 강화한다든지 네. 이런 제도 개선을 좀 하고 있어서 5월 이후에도 IPO 시장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롯데 글로벌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 예측이 좀 부진하면서 상장을 좀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어요. 롯데 글로벌도 그런가요? 네, DN 또- 솔루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DN 솔루션즈에 이어서 롯데 글로벌로지스도 그렇군요. 바로 어제 그건 제가 들려줬던- 체크를 못 하고 나왔었네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또 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거 확인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큰 기업들이나 롯데 같은 기업이 IPO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IPO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경색되는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작은 중소형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데는 큰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은지 어느 쪽일까요? 네, 뭐 어쨌든 대형 IPO들이 철회를 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아까 제가 그 25년도 트렌드를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IPO 시장은 사실은 기술 성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심리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어떤 트렌드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달바가 어떨지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최근에 다시 한번 화장품주, 물론 이제 이전에 중소형주 랠리가 대형주 쪽으로 살짝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쪽으로 몰리긴 했지만 워낙에 그 달바는 정말 저도 네. 방금 전에 아침에도 썼던 미스트가 달바 그러신가요? 미스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나 네. 그 시초가 당일에 그리고 상장 당시에 그 청약 경쟁률이 얼마가 될지도 네. 너무 궁금한데 네. 그런 얘기들 그 시장에서 좀 많이 하십니까? 네, 뭐 사실은 많이 알려진 기업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뭐 네.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들을 뭐 대다수가 그런 제품을 그렇죠. 사용하고 있다라면 관심이 네. 많아질 것이고 사실은 저희 회사 1층에 조그만 광고판이 있는데 음. 거기에서도 이렇게 광고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며 가며 이렇게 보게 돼서 네. 뭐 아무래도 친숙한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친숙한 기업들의 흥행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상장 철회 소식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뭐 IPO 자체의 투심을 완전하게 꺾지는 않을 테니까 기대할 만한 그런 대여급이 아닌 기업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PO 공모주에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한번 청약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참고해야 할 변수나 투자 전략이 있다면 뭐가 네. 있을까요? IPO 투자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변수를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글로벌 금리입니다. 이게 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글로벌하게 시장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25년 현재 미국 연준 같은 경우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기는 그쵸. 하지만 인플레이션 재자극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연될 위험도 상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게 되면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칠 테니까 이런 것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국내 투자 심리 같은 것도 잘 봐야겠죠. 올해 1분기에도 일부 대형 IPO 종목들이 상장 직후에 소폭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아마도 상장 초기에 수익 실현을 빠르게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수요 기반 같은 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 변화도 좀 신경을 쓰셔야겠죠. 제도 변화는 뭐 어쨌든 금융당국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그런 허수성 청약을 좀 방지하고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들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환경 속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실 때는 한 3가지 포인트를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일반 청약자들은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이라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보고 청약을 그쵸. 결정하게 되는데 미리 기관이 얼마나 경쟁률이 있는지 보고 우리는 네. 이 정도로 뜨겁구나. 이번엔 좀 미지근하구나라는 맞습니다. 걸 알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수요 예측
경쟁률, 최근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청약에 참여하는 기관 수도 중요하겠지만 이 청약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의무 보유 확약을 하느냐. 네.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거는 수요 예측보다는 조금 진정성이 있는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둘째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가 밴드에서 확정 공모가가 어느 쯤에서 이제 결정이 되느냐 이런 거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뉴스에는 공모가 상단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아 이거 뜨겁구나 네. 비싼 가격에도 사려고 하는구나로 네. 인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24년 1분기처럼 전체 IPO를 추진하는 모든 종목이 그 공모가 밴드 상단에 이렇게 확정 공모가가 정해지고 그러면 시장이 좀 과열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5월 이후에 네.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러니까 노려볼 만한 IPO 예정 종목 대표님께서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달방? 원래 예정되어 있던 회사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 큰 회사들이 있었는데 철회가 한 2건 정도 생긴 것 같고 네네. 그걸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달바글로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소형 IPO 중에서도 뭐 바이오라든지 친환경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걸 섹터로 이야기해 주신 이유는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 지금 미래의 산업이라고 딱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5월 이후에 그 일정이 이렇게 정해진 경우에도 철회가 되거나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기업명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보다는 섹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 글로벌로지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제 상장 관련해서는 일단 철회를 했고 다시 뭐 제 일정을 언제 잡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소형급 뭐 바이오나 친환경 관련한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로봇이 워낙에 또 큰 테마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의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대여급 IPO는 뭐 LG다 뭐 어디다 하면서 딱 그룹명이 있어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IPO에 네네. 참여하고 그러곤 하는데 중소형 IPO 종목들은 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달바 같은 경우에는 아는 기업이니까라는 네. 생각을 하지만 이건 기업 이름도 되게 생경하고 내가 여기에 투자해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면 좋을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그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나눠서 IPO의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대여급을 보면 올해 뭐 1분기에 상장했던 LGCNS와 서울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겠는데 대형 종목들은 아무래도 기업 규모가 크고 사업 안정성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 신뢰도가 좀 높겠죠.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모두 다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신뢰도가 좀 높은 기업일 가능성이 좀 많고요. 이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기관 투자자의 수요도 좀 풍부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사실은 주가 변동성도 또 이렇게 되게 크진 않죠. 이게 되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건 사실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반대로 수도 단점일 있죠. 수도 있죠. 그래서 단점으로는 대부분의 기업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네. 큰 기업이다 보면 아무래도 유통 가능한 물량이 조금 더 많겠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압박을 좀 매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중소형 IPO의 특징을 보면 1분기에 급등했던 위너스나 모티브링크 사례처럼 초기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회사의 이름보다는 네. 어떤 테마와 잘 엮이느냐, 그쵸.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고 또 올해는 대한민국에 또 중요한 6월달에 또 큰 대선이 있어요. 이벤트가 있으니까 대선 즈음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책들하고 잘 연관된 기업을 찾으시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 대표님께서는 사실 IPO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워낙에 좀 오랜 기간 해 오셨고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를 계속 지켜보셨기 때문에 IPO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은 아직까지 해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뭔가 꿀팁이라면 꿀팁 네. 뭐 아니면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딱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이 케이스마다 물론 다르겠죠. 뭐 여러 가지 종목별로 여러 가지 편차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중에서 우량 공모주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우량 공모주의 기준은 네.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우량 공모주는 뭐 연에 한 100건 정도가 이렇게 공모주 청약이 있는데 이 중에 손실 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을 잘 골라내는 것인데 이 골라내는 방법으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측 결과를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률이 높다는 얘기는 네. 상장 초기에 출회될 수 있는 매물 물량이 적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하고 네. 두 번째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희망 공모가의 범위 내에서 혹은 어느 수준에서 공모가를 결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할 거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잘 골라내는 것이 IPO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보통 제 주변에는요, IP 투자하는 친구들을 보면 시초가에 매도하거나 이제 당일 고가 즈음에서 매도해서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하는 지인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수익률이 괜찮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이 네. 54.7%라고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1년에 공모주를 100건 정도 청약을 하게 되면 주당 한 2건 정도 청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주에 2건이나 되게 많이 하게 되는 되게 거예요. 많은 거죠. 네. 생각보다 이게 되게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을 해서 배정받고 매도하는 데까지 한 7영업일에서 10영업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두 종목 청약해서 배정받고 매도하고 요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열심히 하면 수익률이 한 54.7%가 나온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상장 주식을 가지고 일주일에 2개씩 골라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투자한 그런 거래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요 정도 수익률 만들기 어려울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은 투자에 대해서 시간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투자를 한다라면 요 정도 수익률을 만들 수가 어렵죠. 없을 거니까 아무래도 IPO 투자가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뭐 IPO 투자가 이게 개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몇 주 배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 하지 말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는 누려볼 수 없는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를 단기간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요즘 이런 공모주 투자를 좀 대리해서 공모주 청약부터 매도까지 해주는 앱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160이라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60이라는 네. 앱이 있고요. 사실 공모주 투자가 수익률이 높은 거에 비해서 단점은 뭐냐면 원하는 만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되면 꽤 적지 않은 수익이 생기기는 하는데 이게 1년 동안 꾸준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종목의 청약을 결정을 하려면 100종목을 공부하고 청약을 맞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성비가 되게 떨어지는 네.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160이 공모주를 간편 투자할 수 있는 160이라는 앱을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은 청약도 대신해주고 네, 매도도 대신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시장에 진행되고 있는 공모주 청약 중에서 첫 번째로 우량 공모주를 선별을 해서 청약부터 매도까지 알아서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부터 매도까지. 사실 우리가 보통 청약할 때 각 증권사별로 그때그때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다 계좌를 만드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리해서 그것을 우리가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 해주고 사실 또 아침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9시에 땡 하자마자 그거 매도 버튼 누를 거 네. 생각하고 있으면은 좀 불안하기도 한데 그것까지 또 대리해서 하는 그런 편리한 앱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160 앱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반기 IPO 시장의 전망과 또 편리하게 IPO 관련한 투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ML투자자문 윤도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